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5년 후 손주의 결혼식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시느냐, 아니면 뒷자리 구석 휠체어에 앉아서 이름이 불려도 일어서지 못한 채 지켜보시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간 한국에서 염증성 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영양생화학자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지팡이 없이 5km를 걷습니다. 아직도 남의 도움 없이 병뚜껑을 엽니다. 아직도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우고 신발끈을 묶고 손가락에 통증 없이 손주들을 안아 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20년 전에 관절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실 것이 있습니다.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최대한 세게 쥐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손을 펴보세요. 아프셨습니까? 뻣뻣함이 느껴지셨습니까?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러지지 않았습니까? 뚝뚝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이미 위험구역에 계신 겁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8,000명이 넘는 관절염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로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박 여사님이라는 67세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 진료실 문손잡이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매주 일요일 가족 전체를 위해 요리하셨던 분이 이제는 토마토 하나 자를 수 없게 되신 겁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손이 너무 뻣뻣하고 부어서 칫솔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30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67세에 존엄성을 잃으신 겁니다. 이것이 진행된 관절염의 현실입니다. 관절염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때까지 당신이 가진 모든 작은 자유를 천천히 빼앗아갑니다. 병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없습니다. 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은 어떤 통증보다도 더 당신의 영혼을 짓눌러 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이겁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환자 중 누구도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염 진행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전적 운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1시간 이내에 입에 넣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한겸증 식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탕을 끊고 생선을 더 먹고 영양제를 드셔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침에 계란과 살코기를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침 식사 선택이 세포 수준에서 당신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으며 저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활액재생이라는 것을 연구해왔습니다. 이것은 관절 안의 윤활액으로 뼈가 서로 갈리지 않게 해줍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이 액체가 밤새 자연스럽게 재생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난 후 첫 60분 이내에 아주 특정한 영양소를 아주 특정한 순서로 섭취하지 않는 한 신체가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첫 식사로 고기나 계란을 먹으면 연골 보호를 담당하는 효소를 실제로 차단하는 염증 연쇄 반응이 촉발됩니다. 신체가 동물성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져서 관절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메커니즘을 차단해버립니다.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퇴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박 여사님의 손을 살린 정확한 아침 식사 순서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른 지 4주 만에 다시 요리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3개월 만에 아침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따라왔던 기존의 조언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아침의 이 황금 시간대가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91살입니다. 40년 넘게 서울에서 수천 명의 관절염 환자를 치료해왔고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식사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관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염증 단백질이 활액으로 쏟아져 들어가 뼈가 서로 갈리지 않게 보호하는 연골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마디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뻣뻣함이 느껴지십니까? 둔한 통증이 있습니까? 그 감각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기 앉아서 이것을 보는 동안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발한 연골 파괴입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숟가락을 거의 잡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이 너무 붓고 아파서 딸이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평생 아침마다 계란과 고기를 드셨는데 단백질이 몸을 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대신 그 음식들은 장의 산성 환경을 만들어 전신 염증을 유발했습니다. 매 식사마다 해마다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절염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것이 유전적이고 불가피하며 진통제를 먹고 관절 대체 수술을 기다리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년간 영양생화학을 연구한 끝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절염 진행은 멈출 수 있고 많은 경우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중요한 시간대에 신체의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말입니다. 그 시간대는 눈을 뜬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뜬 후 첫 60분 동안 소화 시스템은 독특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가장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포 회복 메커니즘은 특정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음식과 함께 올바른 신호를 보내면 하루 중 나머지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연골보호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24시간의 잠재적 치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적은 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적은 몸이 제대로 처리할 준비를 하기 전에 동물성 단백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계란이나 고기를 먹으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지표가 즉각적으로 급증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혈류를 타고 관절로 직접 이동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윤활액을 생성하는 섬세한 조직인 활막을 공격하라고 면역체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러한 매일의 염증 공격은 몸이 재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연골을 파괴합니다.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집니다. 뼈가 뼈에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 경직감으로, 계단을 오를 때 통증으로, 병뚜껑을 열려고 할 때 소나기 힘의 약화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으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특정 순서로 섭취하는 발효된 식물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아침 공복에 동물성 단백질로는 할 수 없는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단쇠 지방산을 생성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로 장을 채웁니다. 이 지방산은 관절로 이동하여 직접 염증 신호를 줄입니다. 둘째, 복잡한 단백질을 미리 소화시키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 반응을 유발하지 않고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 조직에서 자가포식이라는 세포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자가포식은 몸의 자연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손상된 연골세포를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조직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거의 걷지 못하던 환자들이 이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따른 지 8주에서 12주 만에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는 관절 염증의 두 가지 주요 지표인 C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숙소의 극적인 감소를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한 박 여사는 이제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여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통증 없이 손주들을 안습니다. 엑스레이는 손가락 관절의 연골 재생을 측정 가능하게 보여주는데 이전 담당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재료를 몸에 제공하면 몸은 설계된 대로 작동합니다. 스스로 치유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이해해야 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약간의 이점은 얻지만 그 중요한 아침 시간대에 일어나는 관절 특유의 재생은 얻지 못합니다. 기상 후 첫 1시간은 몸이 성장 호르몬과 IGF-1을 가장 많이 생성하는 시간이며 이 화합물들은 연골 회복을 직접 자극합니다. 제가 곧 공유할 발효식물 식품들은 이러한 자연 호르몬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제 관절을 보호하는 정확한 아침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이므로 주의 깊게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관절염 환자를 진찰한 후 이 프로토콜을 발견했으며 제가 발견한 것은 관절 건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은 제가 흡수 황금창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눈을 뜬 후 첫 60분에서 90분 동안 장세포는 정상 속도의 3배로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잘못된 음식으로 채우면 실제로 관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영양분을 차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즉시 아침 식사로 계란이나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은 단백질이고 많을수록 항상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장내벽에서 대규모 염증 반응이 유발됩니다. 몸은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관절 공간으로 직접 이동하여 활액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윤활액입니다. 아침 계란이나 고기 한 조각을 먹은 후 2시간 이내에 활액이 걸쭉하고 끈적해집니다. 연골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직과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작년에 그리핀 8세 박 여사가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차 한 잔도 거의 들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매일 아침 부어 있었습니다. 이전 의사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염증 지표를 검사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연골이 놀라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특정 순서로 섭취하는 발효된 식물 화합물입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어두거나 주의 깊게 기억하십시오. 1단계. 기상 후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흡수창을 닫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장 통로를 열고 영양분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2단계. 15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발효식품 한 인분을 먹습니다. 이것은 절임이 아니라 진짜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를 사용하지만 진짜 발효 채소를 구할 수 없다면 사워크라우트를 먹거나 캐피어를 마십니다. 발효는 장에서 히알루론산을 생성하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만듭니다. 히알루론산은 건강한 활액의 핵심 분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발효식품을 먹으면 이 박테리아가 장벽에 정착하여 시작합니다. 이 관절 보호 성분을 즉시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 발효식품을 먹고 30분 후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거나 따뜻한 물에 저온간 아마시 1큰술을 드십시오. 아마시에는 리그난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연고를 분함히 하는 효소를 직접 감소시키는 식물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아마시를 먹으면 몸이 리그난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용되지 않고 통과해버립니다. 하지만 발효식품을 먹고 30분 후에 먹으면 흡수율이 400% 증가합니다. 저는 임상 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기상 후 1시간이 지나면 이제 평소 아침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형 식사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두부, 콩, 렌틸콩 또는 병아리콩을 드십시오. 이러한 단백질은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밤새 연골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왜 이 순서가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할까요? 음식 섭취를 신체의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와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신체는 손상된 연골을 분해하고 재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순서로 적절한 재료를 제공해야만 재건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아마시는 파괴적인 화합물을 차단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박 여사는 정확히 이 순서를 따랐습니다. 3주 만에 아침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병뚜껑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는 60% 감소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연골이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녀는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타이밍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매일 아침 이러한 영양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급하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정확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음식 자체보다 순서가 더 중요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침에 입술에 닿는 첫 번째 것은 천연 발효된장 1티스푼을 넣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일본의 미소가 아닙니다. 공장에서 가공한 된장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옹기 항아리에서 만든 전통 발효 된장을 말합니다. 진짜 발효 된장을 구할 수 없다면 일반 나토나 발효 두부, 물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것을 먹기 30분 전에 이것을 마십니다.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8시간의 수면 후 관절 연골이 수분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발효 대두의 특정 박테리아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단순히 혈액을 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막세포가 흡수 채널을 열도록 유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관절액은 밤새 천천히 빠져나간 수영장과 같습니다. 일반 물은 수영장 주변 콘크리트에 물을 더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발효대두 화합물은 물이 수영장으로 직접 다시 흐르도록 하는 밸브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발효 액체를 마시는 환자들은 90분 이내에 활막액 두께가 43% 증가했습니다. 일반 물을 마시는 환자들은 8%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관절과 녹슨 기계처럼 갈리는 관절의 차이입니다. 30분 후에 주요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끔찍한 실수를 합니다. 계란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단백질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 시스템에 산성 환경을 만들어 절실히 필요한 연골 형성 화합물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대신 정확히 이 조합을 드십시오. 찐 단단한 두부, 최소 100g, 얇게 썬 생오이, 참깨를 넣은 데친 시금치, 그리고 무김치 작은 그릇 하나. 이 특정 조합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각 음식은 역할을 합니다. 두부는 글리신과 프롤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신체가 콜라겐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두 가지 아미노산입니다. 하지만 아무 콜라겐이나가 아닙니다. 무릎과 엉덩이 관절의 쿠션 매트릭스를 형성하는 제2형 콜라겐입니다. 동물 뼈를 먹거나 뼈 국물을 마셔서는 충분한 제2형 콜라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체는 신선하게 만들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식물 기반 글리신이 필요합니다. 오이는 리실 옥시다아제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실리카와 황화합물을 제공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신체가 콜라겐 섬유를 제대로 교차 연결할 수 없습니다. 쉽게 찢어지는 약하고 불안정한 연골이 됩니다. 이것이 생채소를 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관절염이 더 빨리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시금치와 참깨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칼슘을 연조직에서 뼈로 유도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관절 주변에 칼슘 침착물이 있어 통증과 경직을 유발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칼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더 나은 칼슘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마그네슘과 K2가 필요합니다. 무김치는 비밀 무기입니다. 발효무에는 유익한 박테리아에 의해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된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COX2 효소를 직접 억제합니다. 비싼 항염증제와 유사하게 작용하지만 위 내막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타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이 식사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더 일찍도 아니고 더 늦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신체가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연골 세포에 회복과 재생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순간에 혈류의 원료가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고에 이 식사를 하면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신체는 표적 관절 회복이 아닌 일반 유지 관리에 이러한 영양소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관절염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 2시간 이내에는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 당분은
심지어 천연과일 당분도 인슐린을 급격히 상승시켜 연골 복구 과정을 차단합니다. 과일은 오후로 미루십시오. 이제 매일 아침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관절 건강을 변화시키는 정확한 순서입니다. 순서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잠에서 깨는 순간 양치질하기 전에 상온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상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수면 중 널 시간 동안 관절이 탈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연골 속 활액은 엔진의 오일과 같습니다. 아침 첫물 없이는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뼈와 뼈가 마찰하게 됩니다. 저는 이 간단한 단계를 무시한 환자들이 필요보다 15년 일찍 고관절 치환술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을 마신 후 정확히 10분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몸이 소화 효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서두르면 제가 말씀드릴 모든 것의 효과가 50% 감소합니다. 10분 후 첫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발효 채소여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는 특별히 배추김치를 권장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밝은 빨간색의 매운 김치가 아닙니다. 백김치나 순한 발효 종류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일반 김치의 강한 양념이 실제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약 작은 그릇 하나, 반 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채소의 유산균이 즉시 장내 정착을 시작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단쇄 지방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류를 통해 관절낭으로 직접 이동하여 3시간 이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연 발효된 사워크라우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의 식초 종류가 아닙니다. 라벨에 살아있는 균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일본 나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질감이 어떤 분들에게는 거슬린다는 것을 압니다. 핵심은 살아있는 발효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효 채소를 먹은 후 15분 뒤에 아침 주식을 먹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배워온 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달걀을 먹지 마십시오.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은 아침 코르티솔 수치와 결합할 때 소화기에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코르티솔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높은 코르티솔과 만나면 연골에 달라붙어 분해를 가속화하는 끈적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대신 이 조합을 먹어야 합니다. 순두부 반모, 간 참깨 2큰술과 섞고 찢은 김을 얹습니다. 참기름 몇 방울을 추가합니다. 이 정확한 조합은 몸에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하지만 당화를 유발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참깨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관절 조직에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효소를 특별히 활성화하는 리그난입니다. 이 효소는 연골의 자연 방어 시스템입니다. 콜라겐을 파괴하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킵니다. 김은 생체 이용 가능한 요오드와 후코이단을 제공합니다. 후코이단은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연구에서 12주 동안 활액의 히알루론산 생성을 32% 증가시킨다고 입증된 다당류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윤활제입니다. 히알루론산이 많을수록 관절이 마찰하지 않고 미끄러집니다. 이 식사와 함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생으로 먹습니다. 쐐기 모양으로 자릅니다. 익히지 마십시오.
생토마테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의 주요 염증 표지자 중 하나인 인터루킨 슈크스를 감소시키는 특정 형태의 리코펜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분자 구조가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조리가 다른 건강상 이점을 위해 리코펜 가용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관절 특정 염증의 경우 생것이 우수합니다. 저는 환자들의 C반응성 단백질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생토마토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더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사 후 30분 뒤에 녹차 한 잔을 마십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는 코르티솔을 더 증가시켜 염증 연쇄 반응을 계속합니다. 녹차에는 연골 기질을 분해해야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카테킨인 EGCCG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30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녹차의 화합물이 함께 섭취하면 식사로부터 철분 흡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순서는 기상 후 약 1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1시간입니다. 이것이 몸이 이러한 개입에 가장 잘 반응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아침 순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20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제가 발견한 것의 핵심입니다. 순서가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먼저 이해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잠에서 깰 때 몸은 8시간 동안 금식한 상태입니다. 관절 내부의 소중한 윤활제인 활액은 가장 두껍고 느린 상태입니다. 연골세포는 복구를 시작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달걀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우유를 마십니다.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관절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효소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 첫 음식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은 즉시 모든 자원을 소화로 돌립니다. 위산이 급증합니다. 췌장은 조밀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도록 설계된 효소로 시스템을 범람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화 비상사태 동안 몸은 관절 복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활액을 재생하는 특수 효소는 휴면 상태가 됩니다. 연골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통로는 닫힙니다. 관절이 치유에 가장 잘 반응하는 황금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전통적인 아침 식사 전후로 환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염증 지표가 30분 이내에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혈액 내 연골보호 화합물은 60%나 감소했습니다. 60%요. 한 끼 아침 식사가 자연적인 관절 방어력의 절반 이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답은 발효된 식물성 화합물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상 후 첫 1시간 이내에 정확한 순서로 섭취하는 3가지 음식입니다. 먼저 발효콩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먹어왔습니다. 낫또나 발효 두부로 알고 계실 겁니다. 발효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토키나제와 폴리아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분입니다. 이 화합물들이 빈속에 들어가면 즉시 혈액을 묽게 하고 전신의 염증을 감소시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절의 회복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3스푼이 필요합니다. 2스푼도 4스푼도 아닙니다. 3스푼의 발효콩을 미지근한 물 소량과 섞어야 합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어 흡수를 늦춥니다.
뜨거운 물은 살아있는 효소를 파괴합니다. 오직 미지근한 물만 사용하세요. 정확히 15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발효 화합물들이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관절 조직의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몸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을 섭취합니다. 으깬 참깨와 분말 해조류를 섞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 갓 으깬 참깨 2스푼과 건조 해조류 분말 1스푼이 필요합니다. 참깨는 관절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칼슘과 마그네슘을 농축해서 제공합니다. 해조류는 연골 생성세포를 활성화하는 요오드와 희귀 미량 원소를 전달합니다. 이 혼합물에 꿀을 소량 섞으세요. 정확히 반 티스푼입니다. 꿀은 운반체 역할을 하여 미네랄이 관절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이 혼합물을 천천히 드세요. 입안을 코팅하듯이 먹으세요. 미네랄들은 혀와 볼 조직을 통해 즉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20분을 기다리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몸은 완전한 관절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염증 경로는 억제되고 재생 경로는 활짝 열립니다. 이제야 세 번째 요소를 섭취합니다. 신선한 생강즙과 강황가루를 섞은 것입니다. 신선한 생강뿌리 1인치를 으깨서 즙을 짜야 합니다. 이것을 강황가루 반 티스푼과 섞어서 한 번에 마시세요. 이 조합은 커큐민과 진저로를 염증이 있는 관절에 직접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전 음식들로 몸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흡수율은 일반 아침 식사와 함께 강황을 섭취했을 때보다 8배나 높습니다. 8배입니다. 저는 혈중 농도 검사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마지막까지 총 45분이 걸립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총 비용은 하루 $2도 안 됩니다. 커피 한 잔보다 적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관절에 미치는 영향은 심오하고 측정 가능합니다. 강남에 사는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병뚜껑도 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 경직이 매일 정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순서대로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3주 만에 아침 경직이 15분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병뚜껑을 쉽게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적 영상 검사 결과 연골 두께가 실제로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자연이 설계한 방식대로 작동하는 생화학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정확한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 3,000명 이상의 관절염 환자들과 20년간 임상 작업을 한 끝에 발견한 핵심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음식 자체만큼이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절 내부의 윤활액인 활액은 기상 후 첫 90분 동안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수면 중에 몸은 회복 모드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연골 세포들이 재생 주기를 완료하기 위해 적절한 영양소를 말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치 치유 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상 후 10분 이내에 상곤의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효소 활성화를 최대 40%까지 늦춥니다. 물은 장내벽이 다음에 올 것을 흡수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2단계. 물을 마신 후 15분 뒤에 발효된장을 정확히 한 스푼 드세요. 한국에서는 수세기 동안 이것을 먹어왔고 한국 식품점이나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된장이라고 하지만 어떤 발효콩 제품이든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콩의 특정 박테리아 균주는 폴리아민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폴리아민은 활막세포에 직접 신호를 보내 체액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음식보다 먼저 빈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박테리아가 장벽에 제대로 정착할 수 없고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3단계. 정확히 20분을 기다리세요.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관절액 샘플을 통해 병원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20분은 박테리아 화합물이 위를 통과하여 관절 조직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데 걸리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이 2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어깨를 돌려보세요. 이러한 기계적 움직임과 발효 화합물이 결합되어 제가 증폭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4단계. 이제 주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설프라판이 풍부한 채소와 오메가3 지방산을 결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볍게 찐 브로콜리나 양배추 한 컵에 간 아마씨 2스푼을 섞어서 드세요. 설포라판은 NRF라는 유전자 경로를 활성화하여 강력한 항염증 효소를 생성합니다. 연골세포 깊숙이 직접 전달됩니다. 하지만 설포라판은 높은 열에 의해 파괴되며 지방 없이는 흡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씨 오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씨는 그날 아침 바로 갈아서 사용하세요. 미리 갈아놓은 아마씨는 산화되어 3일 이내에 효과가 없어집니다. 5번째 단계.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잘게 썰어 넣으세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인터루킨 6C라는 염증 지표를 특별히 감소시킵니다. 높은 인터루킨 6 수치는 연골 분해 속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지방과 설포라판 화합물과 함께 먹을 때만 체내 흡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6번째 단계. 조리한 버섯 한 작은 그릇으로 마무리하세요. 어떤 버섯이든 좋지만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 가장 좋습니다. 버섯에는 면역체계 반응을 조절하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습니다. 관절염은 부분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이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이러한 반응을 재조정하지만 다른 화합물들이 이미 흡수된 후에 섭취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버섯을 먼저 먹으면 위벽을 코팅하여 다른 모든 것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 전체 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45분이 걸려야 합니다. 물, 기다리기, 발효콩, 기다리기, 아마씨와 토마토를 넣은 야채, 그 다음 버섯. 정확히 이 순서대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오른손으로 병뚜껑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의 아침 식사는 커피와 주먹밥이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과 카페인뿐이었고 관절 재생을 돕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순서를 처방했습니다. 그분은 8주 동안 정확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추적 진료 때 그분은 스스로 제 진료실 문을 여셨습니다. 2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악력이 62% 향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했습니다. 차이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순서를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방법을 하루라도 미루는 매 아침마다 여러분의 연골은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분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문을 들어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병뚜껑조차 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아침 뻣뻣함,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잡아야 하는 무릎 통증, 매달 더 부어 보이는 손,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다고요. 단백질을 위해 계란을 먹습니다. 때로는 고기도요.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절염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난 후 첫 60분 이내에 여러분의 몸은 제가 연골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수면 중에 관절의 윤활유인 활액이 부분적으로 고갈됩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첫 음식은 이 액체의 재생을 촉진하거나 염증을 유발합니다. 중립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치유하고 있거나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침 첫 식사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시스템이 특정 염증 표지자들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아라키돈산 수치가 급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러한 밀도 높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이는 연골 회복에서 자원을 전환시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관절 조직을 재건하는 특수 효소들은 휴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효된 식물, 화합물에서만 나오는 신호를요. 정확한 아침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적어두거나 이 영상을 저장하세요. 첫 번째 단계. 일어나는 순간, 이를 닫기 전에도 실온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효소 활성화를 늦춥니다. 실온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양소 흡수를 위해 장내벽을 준비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15분 이내에 발효콩 100g을 드세요. 한국에서는 이것에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템페가 완벽하게 작용합니다. 구할 수 있다면 나토도 좋습니다. 심지어 일반 발효 두부도 괜찮습니다. 발효 과정은 폴리아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연골세포에 직접 신호를 보내 재생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음식이 체내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정확히 1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그 폴리아민들이 장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생으로 가르나마시 1티스푼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아마시의 오메가3 지방산은 새로운 활액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을, 이 순서대로 하면 제가 관절 회복, 연쇄 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단계. 이제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효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연골세포가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음식,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나 단순 탄수화물로 이 과정을 방해하면 전체 연쇄작용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30분이 지난 후에는 평소처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 3단계는 정확히 그 순서대로 숨쉬는 것만큼 자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 환자 중에 부산에서 오신 68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제 병원에 오셨을 때 펜을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이 너무 뻣뻣해서 딸의 도움 없이는 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인 생활 내내 아침에 계란과 고기를 드셨고 단백질이 답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은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병뚜껑을 열었다고요. 2개월 만에 아침 뻣뻣함이 7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연골은 영상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재생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것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대개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침 계란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당신의 습관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한가요? 당신의 선호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5년 후 통증 없이 걷는 능력이 중요한가요? 관절염 진행을 막을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통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가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뻣뻣함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아직 보호할 연골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단계를 정확히 따라하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무엇이 변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댓글에 입력하세요. 나는 내 관절을 보호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다짐을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50세 이상의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절은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보내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부터 아침 식단에 어떤 발효식품을 추가하실 건가요? 당신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관절보호 프로토콜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관절염이나 아침 강직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